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입니다. 한 달간의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소회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 참 아직까지도 이 위기를 국가 불확실성에 대한 위기를 조기에 좀 이걸 수습하고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참 골든 타임인데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사법적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려 정치적 논란과 혼란만 지금 현재 국민들에게 더 큰 갈등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런 부분이 대단히 지금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체포영장 집행 그러니까 수사 주체에서부터 공수처가 수사가 주체가 맞냐 그 체포영장을 이게 꼼수적으로 이제 또 관할 중앙지법을 제끼고 서부지법에서 받아서 이걸 집행하는 이게 절차적 정당성에 맞냐 또 지금 이제 사법영장이 우선이냐 아니다 대통령 경호법에 의해서 지키는 우리가 봤다 이렇게 해서 이 엄청난 이게 쉽게 말하면 사법 질서의 혼란인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서 이제 과연 망가져야 되는지 이걸 정치권에서 너무 지금 이 상황을 자신들의 극단적인 주장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부분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네, 홍익표 의원님. 예, 정말 답답하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저는 간단치 않다 생각합니다. 점점 이런 식으로 나라를 혼란 속에 몰아가고 있고 본인이 이런 혼란을 자초한 사람인데 이 사법적 질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정면으로 지금 거부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검찰총장 출신으로 누구보다 법 집행, 그다음에 수사기관의 수사의 중요성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 이런 식으로 이 수사기관의 수사,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법 질서를 정면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까지 됐을까? 그 이전에 검찰총장까지 됐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갈수록 저는 정말 단순히 비상계엄을 넘어서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공직자까지 올라오는 동안 이 검찰 조직에서도 인사검증도 잘 안 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사검증 잘 못했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있죠 양두구육이라고 이렇게 이런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 놓고 나라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린 정치권 전체가 사실은 반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쉬운 부분을 토로해 주셨습니다. 헌재 탄핵 심판이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첫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신변 안정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 의원님? 전적으로 지금 탄핵도 그렇고 지금 보면 내란죄 수사는 아예 수사 자체를 안 받겠다고 지금 거부하고 있고. 탄핵 절차도 지금 안전을 이유로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치적 책임이든 법적 책임이든 당당하게 지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도 안 하고 내란죄도 수사도 안 받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전을 얘기하는데요. 안전을 위할 정도의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경호처가 지금 이렇게 충실하게 지켜주고 있고 대통령을.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나가는 과정에서 잘 아시겠지만 과거 여러 가지로 대통령이 나간다고 하면 경찰도 그렇고 경호처도 그렇고 대통령 안위를 위협할 정도의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식으로 거부하는 것 자체가 명분 없이 그냥 시간 끌기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체포를 우려하는 건 아닐까요? 네. 글쎄요. 체포영장 이게 두 가지가 다 맞물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체포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구속 이전에 수사를 하기 위해서 내란죄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해야 내란죄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기소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면서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두 가지죠. 아까도 말씀드린 탄핵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란죄 수사에 혹시라도 체포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인신구속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또 회피하기 위한 거라면 이건 전형적으로 이 법질서 자체를 정당한 영장 그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법 집행 자체를 꼼수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이용해서 막고 있는 아주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성태 의원님. 네. 아무래도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은 뭐 체포든 구금이든 뭐 이런 구속된 상태에서는 공수처 수사든 또 이제 헌재 심판이든 이걸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뭐 지금 현재 경호처 내부에서도 지금 엄청난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과연 경호처가 끝까지 네. 경호법에 입장한 그런 뭐 경호처의 그런 뭐 대통령 그런 경호처의 그런 기구로서의 역할 자신네들이 충실을 다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제 법 집행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또 이 경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인신구금 뭐 이런 위협을 가하는 상황은 아니다. 법 집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호처 내부에 지금 논란이 상당히 크다고 그래요. 네. 뭐 그런 가운데 지난 11일 날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간제에서 이제 경호처 간부들과 이제 식사 자리를 통해서 무력 사용 그러니까 총기를 뭐 사용을 검토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까지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또 경악할 만한 일이고 어떻게 하든 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 입장에서도 지난번 이제 이 체포영장 1차 집행 네. 당시에도 어떤 경우도 무력 충돌이 있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상당히 상당히 그 좀 합리적인 그런 판단을 한 분이에요. 이런 분이 이제 공수처장직을 사퇴하고 네. 또 지금 그 바톤을 이어받은 공수차장 김성훈 차장이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처신 자체가 강공 모드로 지금 대처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때 공수처가 이 수사가 경험이나 역량 이 모든 게 부족하고 뭐 좀 부족하고 또 수사 주체로서의 논란도 이 사람들 상당히 의식을 했어요. 5시간 30분 대치하면서 철수해 버렸잖아요. 그때 만일 제대로 된 수사 경험이나 역량이 있는 그런 수사 주체였다면은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대치하고 있을 때 되려 뭐 이렇게 인력을 좀 충원해 달라든지 경찰 쪽에 뭐 이런 그런 조치를 통해서 그날 이걸 끝장을 나야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이렇게까지 이제 정치적도 논란으로까지 절차적 정당성에 여러 가지 혼란이 빚어지고 있어서 이렇든 저렇든 국민들은 이 모양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김 의원님 헌재 상황 좀 정리하고 가면요. 네. 윤 대통령 측에서 내란죄 철회 부분 국회 소추단이 얘기한 내란죄 철회 부분이 좀 정리되고 나서 적절한 기일에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적도 있어요. 네. 내일이 첫 변론기일인데 헌재에서 좀 입장을 정리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첫 변론기일에는 뭐 박근혜 대통령 당시 탄핵 심판 때도 박근혜 대통령 자신 뭐 이렇게 참여를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호인들 중심으로 바로 뭐 심리로 들어갈지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다음에 바로 일정을 또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탄핵 심판 이 변론 기일에 또 뭐 지금의 입장 방식이면 아마 그때 헌재가 판단을 할 거예요. 그때쯤 정리를 해줄 것이다. 홍표 의원님 예. 동의하십니까? 예. 아마 그 조기에 정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 14일 첫 그 네. 일정에는 불참할 경우에 한 번 정도는 뭐 그날은 좀 변호인단 의견을 들으면서 그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 일정 잡힌 일정을 좀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헌법재판소가 쭉 일정을 지금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 두 번째 기일부터 해서는 제가 본 데는 그 정상적인 그러니까 헌법 탄핵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그다음에 두 번째 뭐 내란죄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그 준비 변론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일정 정도 얘기를 한 거고 그때 정영식 주임 재판관이죠. 주임 네. 재판관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는 이미 이거에 대한 그 양해가 논의가 된 것 아닌가 싶어요. 그 준비 변론 과정에서 즉 과거 그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서도 형법상의 유무죄보다는 그러한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느냐 여부를 따지는 게 이 헌법재판소의 주 그 업무라는 것이 이미 정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서도 큰 논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죄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 내란 행위라는 것은 이미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논란이 있어서 네네. 내란죄가 없으니까 내란 행위 자체가 다 없어진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한번 정리해 여기 주셨죠. 했었죠. 그래서 예. 내란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라는 문제를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헌재가 또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때는 그럼 이런 거죠. 이제 두 가지 탄핵이 이제 인용되는 경우가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그리고 중대한 그 법률상 위반이 있었을 경우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경우엔 그 중대한 그러니까 법률상 위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을 정지시킬 만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직을 정지시킬 만큼 중대한 범죄냐라는 걸 이제 또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일부 그 선거법 공직선거법상의 위법적인 요소 그때도 유무죄를 다툰 건 아니었어요.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했죠. 그러니까 행위를 그때도 따진 거죠. 일부 그 공직선거법상의 위법성이 있지만 이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직을 중단시킬 만한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헌재에서 탄핵 문제를 법리적 검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180일의 심판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건 뭐 헌재의 일정상 변수가 되지 않겠죠? 김준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 입장에서는 이제 이 탄핵 심판의 절차에 있어서 계속 이제 절차를 가지고 대단히 중시 지금 현재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면은 헌재에서 심판 기간은 180일 6개월이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풀로 지켜달라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헌재 입장에서는 뭐 박근혜 대통령 때는 뭐 90일, 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얼마 뭐 이런 게 다 경험이 있고 했기 때문에 꼭 6개월을 다 지켜야 된다는 뭐 어떤 그런 법적 구속력에 자신들이 지금 심판에 위축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자신들이 이제 이 두 가지 이제 심판 이제 헌재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하거든요. 그 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이제 볼 것이고 위헌적 대통령 통치권 행위에 대해서 이제 헌재가 이제 가장 판단의 가장 중심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대한 법률상 위반도 이제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현재 민주당 이제 특히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 측 변호인이 많은 국민적 혼란과 오해를 가질 수 있는 그때 이제 준비기일 때 그런 내용이 나왔죠. 헌재의 뭐 권유에 따라서 내란죄를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된 그 내용의 내란죄가 중심인데 그 내란죄를 빼자. 뭐 그것도 권유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의 입장에서 이걸 그냥 놓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일국의 대통령 이제 탄핵 심판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하는 헌재야말로 이거는 누가 봐도 헌법에 기초해서 헌재 재판관들의 그런 상당히 헌법적 양심을 가지고 이게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어떤 정치적 편협성이나 편향성이 조금이라도 가미되면은 이 결론은 성보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 논란 때문에 지금 현재 더욱더 지금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좀 올라간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정청래 이 탄핵소추위원장이 이 내란죄를 드러내자 뭐가 좀 이상하다 그런 인식도 일부 국민적 그 여론의 작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헌재 입장에서는 이걸 정말 면밀하게 또 신속하게란 말 이런 걸 안 해야 돼요. 헌재에서는 그냥 헌재 그 대변인 입장이 신속하게 판단하겠다는 건데 이는 정말 신중하게 정말 어떤 경우든 이 헌재 심판 결과에 국민적 혼란과
또 오해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최종 마지막 결정에 대해서 승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국민이 승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으로 심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이제 제가 한 말씀은 더 좀 부언을 하면은 그 현재 재판관들이 헌법 위반 사항과 중대한 법률상 위반 사항을 갖다가 그러면 가령 내란죄 같은 경우는 이야기는 사실관계는 우리 홍 대표님 말씀대로 네. 실기상 비상계엄 그 자체를 갖다가 드러낸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다만 내란죄 그 부분은 형법에 의해서 형사재판으로 앞으로 형사 네네네. 절차로 가자 이 이야기거든요. 그건 그 판단도 현재 재판관들이 하는 건데 그 민주당이 너무 조급하고 한급하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걸 드러내는 단정이죠. 홍 의원님 혹시 하실 말씀? 예. 네. 이게 지금 저 윤 대통령 측 탄핵 심판 180일 6개월 보장하라는 얘기는 네. 이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실상 지금 그 잘 아시는 것처럼 4월 18일이면 2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네네. 만료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지 말란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2명이 또 없어지면 이 2명은 더군다나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속 그 지금 임명된 그 2명이죠. 추가로 임명된 이 사람은 국회 몫이기 때문에 겨우 지금 된 건데 대통령 임명 몫은 더더욱 안 된다고 그럴 거예요. 이건 대통령 임명권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6명 체제로 가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탄핵 절차를 하지 말자는 얘기죠. 뭐 말인즉슨. 그러니까 그리고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절차 당시에 2004년에는 2개월 걸렸고요. 그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는 3개월 걸렸습니다. 네. 93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냐면 최장 6개월 이내에 하라고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의 그 어떤 공백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국가적으로 혼란이 길어지고 국민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가급적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한다는 것은 졸속으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빨리 끝낸다는 의미지 졸속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걸 그 기간을 최소화한다는 얘기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그래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게 늦어도 4월 초순에는 4월 초순. 예, 늦어도 할 수밖에 없는 게 헌법재판관 2명의 대통령이 임명한 2사람의 임기가 4월 18일에 끝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 있는 거거든요. 등등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가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빠르면 2월 말, 늦으면 3월 말에서 4월 초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그 관행에 비춰봤을 때 시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 헌법재판소가 그런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하게 그다음에 공정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하나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국가적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기에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네. 수사 상황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공수처를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선임계를 왜 이제야 또 이 시점에 제출한 걸까요? 홍표 의원님. 그러니까 여러 차례 그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논의했을 때 그 변호인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피의자 입장에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겁니다. 다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법적 절차가 있어요. 그것을 그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고 항고할 수 있고 이런 등등의 요청가 있는데 했는데 지금 일단 기각됐거든요. 그래서 그 윤 대통령 측도 결국은 계속 그 검찰의 그 공수처의 수사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을 무한정 막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호인단은 선임하고 일단은 시간 끈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변호인단이 선임되고 나서 변호인단들이 또 요청을 하겠죠. 일단 변호인단이 됐으니 좀 내용을 보니까 변호인단하고 협의하자 이런 식으로 아마 시간 끌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로만 맡기에는 지금 경호처 내부의 문제가 뒤에 또 논의가 되겠지만 사실상 경호처가 와야 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시간 벌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성태 의원님. 네. 공수처에 선임계를 제출한 부분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뭐 대한민국의 최고의 뭐 법률 지식 또 법
운영 경험 뭐 최고의 전문가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 자신들이 변호인으로서 할 역할 뭐 또 그 수단 이런 거는 뭐 지금 다 총동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만큼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게 뭐 또 법률적으로 또 최종 대법 뭐 이렇게 확정 판결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또 이 피고인의 또 입장에 네. 피자의 입장이 또 어떤 행태로든지 변론 정을 할 수 있으니까 방어권 입장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1년에 이제 뭐 그 악법도법이라는 스코트 데스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불합리한 법이라 할지라도 법 체계는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말은 이제 그때 당시에 고대 그 로마의 법률 개헌에서도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에서 왔다. 그러니까 결론은 법을 경험하고 법을 또 위에서 일했던 그 경험 가지고 국민적 그런 법 상식에 부합하는 그런 변론 활동만 이렇게 해주면은 이 지금 국가의 불확실성을 이게 롱타임으로 너무 장기적으로 이렇게 오래가면 하루가 다르게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도는 지금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헌재 심판에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이거는 빨리 판단되어져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일반 행사 사건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좀 국가를 위한 그런 고민도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경호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종준 이제는 전이 됐죠. 대통령 경호처장. 좀 갑작스러웠어요. 경찰에 출석하면서 사직서를 제출을 했는데 내부 갈등의 표출이라고 보세요. 김성태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금 온건파적인 성격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경호처 내부의 상황이 이렇게 밖으로 이제 유출됐다는 것은 이미 대통령의 영도 무너졌고 대통령 그 경호처 조직 자체가 지금 이제 상당히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여러 가지 반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전 경호처장은 뭐 그래도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당신이 지금 이제 뭐 체포될 수도 있는데 경찰 수사에 응해달라. 3차례 이제 소환에는 응해가지고 수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또 경호처장직도 던진 상태에서 자인 신분으로 그렇듯이 지금 이제 내부에 좀 갈등이 있어 보여요. 그럼요. 지금 있죠. 있는 거죠.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 경호처 공무원들이 다 거의 이제 정무직 어떤 뭐 이렇게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들어온 그런 정무직보다는 다 경호처 공무원들입니다. 국가 공무원인데 이 국방 공무원들이 공권력 간의 이 물리력 충돌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불상사나 또 문제점 또 자신들이 있는 또 불이익 이런 걸 왜 사람인 이상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 사람들 엄연한 또 자기 묵고 사는 직장인데 직장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부분을 왜 그냥 좀 윤석열 대통령의 척한 흔히 말하는 그 호가호위 세력들이 이런 데 정치력을 발휘해 줘야 되는 거죠. 대통령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라도 알겠습니다. 그 많은 경호처의 직원들이 네. 이런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 상황을 풀어줘야 되는 거죠. 홍표 의원님, 경호처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경호처 내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김성태 의원님도 좀 말씀을 하셨지만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정무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경찰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권한대행인 김성훈 차장은 원래 경호처 출신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박종준 경호처장이 그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체로 지금 확인되는 걸 보면 박 처장 입장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어쨌든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의리는 다 했다 이렇게 본인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 그거는 막아냈고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하여간 뭐 자기가 활동을 자기도 이제 체포영장이 경찰에 좀 소환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나 더 이상은 무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호처 내부에서도 혼란이 이제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경로로 확인되는 것은 네. 일반 경호원들 입장에선 전부 다 국가공무원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위법행위라면 잘못하면 전부 다 진짜 이 공무원으로서는 그 해고될 수도 있고, 더 나가서 공무원 연금도 못 받거든요. 그 경우에는 위법행위라면. 이런 등등의 신분상의 불안함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확인되고 있어요. 지금 지인들을 통해서 경호처 직원들이 호소하고 있는 거죠. 외부에 자기들도 불안해하고 답답하다는 상황을. 그래서 아마 박 처장 입장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인부터 나가고 이렇게 지도부 수뇌부가 나가기 시작하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성원 차장이 이제 다시 이걸 강경하게 나가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내부적 반발이 있기 때문에 저는 김성원 차장이 버틴다고 하지만 그렇게 오래 버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3차례나 경찰의 소환에 불응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체포영장을 발부의 명분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그 공수처가 지금 체포영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바로 집행하지 않는 게 수뇌부를 한 명 한 명 소환하면서 네. 일단은 그 사람들부터 격리시키면서 경호처 자체를 좀 그 통제 체제, 경호처의 지휘 통제 체제를 무력화시키는 걸 우선적으로, 그래서 그 어떤 저항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우리 홍익표 의원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박종준 전 처장이 대통령에 걸맞는 수사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요. 대통령 스스로 이 화를 자초했다 생각을 합니다. 3차례 소환 조사했을 때 그때 빨리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소환 조사의 방식이나 시기 이 등등의 문제를, 절차적인 문제를 논의를 했었어야 돼요. 그랬다면 저는 체포영장이 발부가 안 됐겠죠. 예컨대 대통령을 뭐 포털라인에 세우는 게 좀 무리하다면 비공개 수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등등의 문제를 협의하지 않고 거부하면서 무조건 이제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거고, 결국은 체포영장마저 거부한다면 그 다음 단계인 구속영장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체로 봤을 때 물론 이제 두 가지 원칙이 충돌합니다. 내란죄 범죄자는 기본적으로 그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현직 대통령이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도 가능했을 텐데 여러 가지 상황이 훨씬 더 대통령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자진출두해서 대통령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협조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수사기관이나 사법부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잠시 2부 줄이고요. 3부 품격 토론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품격 토론 이어갑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성태 의원님, 예. 앞서도 우리 홍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공수처에서는 윤 대통령과 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그 체포영장을 동시에 집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예, 공수처 수사 인력이 영장 집행을 위해서 간주해 가면은 그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만 집행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지금 이제 공수처 경호처 차장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당연히 집행하게 되죠. 김성훈 차장도 이런 걸 알고 있을 텐데 좀 강경파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충돌 우려가 더 커지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하다. 언제까지 자신의 그 대통령이 신변 안전을 위해서 몸을 바치면서 이렇게 경호처 직원들이 지금까지 그건 지금 국가에 대한 충성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충성이라기보다는 그 경호처 본분 자체가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건데 그렇지만 그 경호처가 쉽게 말하면 법원의 사법영장, 법원영장에 의해서 지금 이제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법률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법률가이신 또 대통령께서 이 사항을 모를 리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자꾸 대통령 좀 직원에 있었거나 또 대통령 측근 세력들이 지금 이런 때 진짜 고도의 정치 행위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대통령이 이게 지금 대통령직 변호인들 지금 입장은 수사를 받으면 체포될 것이고 또 그러면 바로 구속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대응 방식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보다도 그래도 현직 대통령 국가의 품격을 생각하는 국민들의 시각도 있는 것이고 국제사회의 눈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꼭 윤석열 현직 지금 대통령을 갖다 체포를 통해서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발부될 때는 이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제일 크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면은 굳이 뭐 이걸 체포 당장 시켜가지고 이걸 구속 수감시켜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 측근 또 윤석열 대통령 권력을 또 많이 좀 빨대를 꽂고 빠른 이런 선수들은 이런 때 어떤 게 국가를 위한 행위인지 좀 판단해가지고 역할을 좀 하시라 이거예요. 네. 언제까지 이런 모습으로 그냥 끝까지 대치 정국을 정치권이 지금 대치 정국을 만들었잖아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민도 깊은 것 같습니다. 현행법 체계로는 이 충돌을 막을 방법이 없다. 여야가 합의해서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홍익표 의원님. 글쎄 뭐 원론적인 발언이라 뭐 더 얘기하진 않겠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 다소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일단 기존의 특검법이 그럼 위헌적인 요소가 있느냐? 근데 위헌적인 요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당이 일방 처리를 했다. 이거는 뭐 일방 처리를 해서 자기가 거부권을 썼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되게 거부 위헌적인 것이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특검 절차 야당이 임명한 네. 특검 얘기하는데 네. 기존에도 이런 특검이 있었어요. 이명박 대통령 특검 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과 관련돼서는 국회 입법권적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하는 거지 이게 위헌적인 건 아니에요. 다만 그 당시에는 여당도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특검과 관련돼서 야당이 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했죠. 합의를 한 거죠. 그 당시 여당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합의가 없었다는 건 모르겠는데 위헌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권한대행으로서 본인이 어떤 법적 판단을 한 거 아니겠어요? 헌법적 판단을. 그건 과한 거고 뭐 가능한 한 특검법을 조기에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정도였으면 좋았지 않을까. 네. 위헌적인 요소라고 하면서 도리어 소위 얘기해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을 권한대행이 일방적으로 하면서 그 주장을 받아들인 거죠. 위헌적인 요소라는 것은 그 판단을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죠. 이렇게 되면 네. 최대행조차도. 네. 최상목 대행의
이런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최상목 지금 현재 대행께서 상당히 고뇌 어린 입장을 적시에 저는 잘 제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항은 특검만이 이런 많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죄 수사 문제 또 탄핵 심판에 관한 지금 여러 가지 혼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앞으로 헌재 심판은 상당히 신중하면서도 진중하게 네. 진행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내란죄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그때 그 상황이 만들어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야말로 이제 특검으로서 지금의 이 사법 체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나는 방법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계속 지금 현재 수사 주체가 되고 있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어떤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또 그런 기관에서 어떻게 영장을 발부받아서 어떻게 영장을 집행해서 수사하겠다는 거냐. 계속 이런 문제 제기만 가져갈 게 아니라 그러면은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신속하게 수사 경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특검이라고 특검이다. 봐요. 특검 그러니까 이 특검을 통해서 지금 야당도 이 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도 최상목 지금 대행의 이 제안에 대해서 쉽게 수용을 하지는 못하는 입장이지만은 저는 이걸 통해서 지금 현재 이 혼란을 빨리 접수하고 늦었다 그럴 때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 또 이게 법안 성안하고 또 이걸 사무실 구하고 또 수사 인력 얼마로 할 것이며 수사 범위 정하는 거 이런 게 또 만만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지금 현재 또 내란죄 특검법 지금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그런 어떤 성급한 마음보다는 국민의힘과 이제 우선 이 문제를 갖다 국가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그런 수사는 특검으로 가자. 마침 민주당에서 그동안 이제 이 특검 추천도 자신들 입맛에 맞는 사람이 안 되면 비토권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거였지만은 대부분의 이렇게 3자 추천을 하고 이렇게 좀 그동안 유연적 위법적 요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드러냈고 이제 몇 가지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야 6당이 재발의한 특검법 특히 외환죄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반발이 좀 심한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판 이제 이걸 폭풍 공작으로 보고 이한죄를 이제 추가한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윤석열 판 북풍 공작으로 규정하고 이것까지 이제 또 특검 범위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안보에 관한 판단도 해야 될 것이고 안보 정책도 그러면 수사하자는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특검이라는 거는 상당히 수사 범위를 정하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래야 특검 운영 일자, 특검 수사 일자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이제 예안까지 집어넣어 버린다면은 대한민국 국가 대통령으로서 행한 그동안의 많은 안보 정책이나 또 안보에 관한 행위 이 자체를 가지고 특검에서 다 판단하고 수사로 통해서 이걸 가려야 된다 그러면 이게 본질이 또 흐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특검은 간결하면서도 신속하게 이게 진행되는 게 그게 특검이에요. 홍표 의원님. 우선은 빠른 시일 내에 특검법 처리가 돼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여기서 민주당이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했고 제3자 특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저렇게 반대를 하니 이 문제를 빨리 해소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해서 다행히 이제 민주당에서 입장이 좀 바뀌었는데요. 이제 산 넘어 산이라고 또 하나 내주니까 이제 또 국민의힘에서 이제 다른 얘기를 갖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못됐고 국민의힘에서도 좀 열린 자세로 이제는 내란죄 문제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 문제는 좀 수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김건희 특검도 지금 민주당이 당분간은 지금 보류하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김성태 의원님께서 약간 말씀하신 거에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외환 유치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특검법에 민주당이 발의한 거에. 그래요? 외환 유치죄라고 표기돼 있지는 않고 북한과 관련돼서 사안별로 대북 확산이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전쟁을 예를 들면 고의적으로 전쟁을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행위에 대한 조사 이런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저는 원래 굳이 저는 민주당이
이거를 넣지 않아도 이건 수사 대상이었다고 봐요. 내란이 왜냐하면 이미 6개월 전 1년 전부터 이 비상계엄 불법적 비상계엄을 하기 위한 명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 일련의 행동이 다 지금 수사 대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자연히 그러면 고의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북한 도발을 빌미 삼아 비상계엄의 명분을 삼으려고 했다라는 지금 증언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수사 대상이죠. 그러니까 외환유치죄와 관련 없이 외환유치죄가 성립이 되려면 북한하고 내통한 게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환유치죄를 성립이 쉽지 않다는 법리적 판단도 있어서 외환유치죄로는 이 특검법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다만 옛날에 우리가 총풍 사건 수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과거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수사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그 당시 안기부장을 비롯해서 몇몇 사람이 사법 처리가 됐었는데 만약에 고의적으로 한국의 어떤 한국을 대상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는 의도적인 행위를 했거나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정상적인 군 작전 지휘 계통을 네. 넘어서는 조치들. 그러니까 지금 무인기 같은 걸 우리가 평양에 보낸 게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그 무인기를 보낸 거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우리가 보냈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게 지금 만약에 고의로 정보사가 진짜 보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제가 보기엔 외환유치죄와 관계없이 수사 대상이었어요. 처음부터 특검이든 아니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구태여 논란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으로 수사 대상 네. 한정하자 이거는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이라는 게 이제 이거를 내란죄로 보고 있고 반헌법적인 행태를 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준비 과정, 모의 과정이 꽤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비상계엄이 단 몇 시간 만에 결정하고 발동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준비되거나 모의되는 과정까지 다 조사 대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그리고 발목 잡기식의 내용을 국민의힘이 한다면 또 민주당이 단독 처리밖에 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주는 거죠. 좀 합리적인 안을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 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일반 국민이라도 카카오톡을 통해서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나르거나 댓글을 단다면 내란 선전죄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김승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참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너무 격한 이런 입장.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지금 현재 반국가 세력이라든지 또 어떤 이 종북 세력들에 의해서 국가 자체가 자유민주주의가 이해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아무리 그런 판단을 하더라도 그런 결정을 한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련의 지금 이 카톡상에 댓글 이런 내용 가지고 이걸 갖다가 한마디로 내란 선전죄로 고발하겠다는 그것도 민주당 현역 위원회 공식적인 입장 입으로 이게 나왔다는 건 이건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럼 국민들의 소소한 일상도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런 식의 문제 제기고 또 비판을 한다 그러면 내란 선전죄로 고발하는 겁니까? 이 민주당에서도 이런 부분은 네. 국민들 정말 이런 알겠습니다. 홍표 의원님. 예. 권리를 너무 침해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모든 문제를 고발이나 고소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이게 실효성이 없어 보여요. 과거에 대해서 네. 이런 게 왜냐하면 가짜 뉴스를 판정하기도 쉽지 않고요. 또 누가 설사 판단하는가 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내란 선동죄, 선전죄나 선동죄가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 행위가 내란죄가 확정이 된 이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 행동이 이후에 문제 삼을 수 있겠죠. 증거 채취를 해놓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지금 당장의 논란을 잡기에도 쉽지 않은 이제 현상이기 때문에 실효성 자체가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아마 이거는 제가 법조인들 몇 명을 물어봤는데 법조인들의 얘기가 대부분이 실제로 법적으로 실효적으로 처벌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지적들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 홍익표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